자, 17강 1번부터 시작할게. 유엔은 요청한다. 모든 회사들이 제거해야 한다고.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올 때는 should가 생략된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그래서 해석도 모든 회사들이 제거해야 한다고. 그들의 위성을 궤도로부터 25년 안에 그들의 미션의 끝냄 이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올해 끝냈으면 42년에 47년 안에 이 위성을 없애야 되는 규칙이 만들어졌어. 이것은 까다롭다. enforce 시행하기에. 자, enforce 비슷한 게 force 강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법을 집행하다. 이런 거는 그냥 enforce. 하지만 맨 앞으로 빼서 해석하면 돼. 하지만 이것은 까다롭다. 왜냐하면 위성들이 고장나기 때문이야. fail, 뭐 실패하다의 원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장나다 괜찮을 것 같아.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그렇게 오더를 내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즉 위성을 없애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위성을 없애기 위해 여러 회사들, 전 세계의가 have come up with가 무엇을 떠올리다지 현재 완료야. 참신한 방법들을 떠올려 왔다.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벌써 나왔어. 오래된 위성을 궤도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해서 그 다음에 하나씩 나오고 그것들을 다 이제 체크해주면 정리가 되겠지. 이러한 방법들은 포함한다. include 다음에 ing 쓰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제거하는 것을, 죽은 위성들을 궤도로부터 병렬 구조지. 그리고 끌어들이는 것을, 그 위성들을 다시 대기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성들은 타져 없어질 것이다. burn up. 계속적 문법의 where 당연히 가능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가능하고 that 안 되고 what은 원래 명절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큰 틀에서 하는 방법인데 궤도에서 그러니까 없애려면 일단은 궤도에서 이탈시켜야 되고 없애려면 묻거나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대기권이 그걸 태워줄 수 있으니까 굳이 소각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 이제 또 나오는데 방법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끌어당겨서 궤도에서 이탈시켜서 대기권으로 끌어당기는 법. 첫째, 포함한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포함한다. 첫째, 작사를 사용하는 것을 위성을 잡기 위해 잡을 해도 되고, 둘째, 그것을 잡는 것을 거대한 그물 속으로, 셋째, 사용하는 것을 자석을 그것을 잡기 위해, 혹은 심지어 레이저를 쏘는 것을 위성을 태우기 위해.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궤도에서 이탈시켜서 끌어들이는 게. 자,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방법 말고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이야. 앞에 거는 다 동명사, 이거는 분사구문. 증가시키면서 이 위성의 대기 항력이 이제 물체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그것이 대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대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명사로 제시를 했고, 여기 하웨벌이 너무 늦게 나왔지. 그래서 이거는 글의 성격을 바꾸진 못하고 번외의 내용이야.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순서 배열로 나오거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은. 연결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오직 유용하다. 큰 위성들에게 있어서만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정말로 방법이 없다. 우리가 작은
조각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편들의, 예를 들어 조그만 페인트나 철 같은 것들,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얘도 이제 이걸 OOC로 봐도 괜찮고, O 치고는 또 이게 요렇게 보면 또 O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지? Wait for OOC. 뭐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to를 쓴다는 게 포인트지. 이런 조그만 조각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대기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번외의 내용이니까 따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간단한 주제였고요. 자, 그 다음은 2번. 위험은 종종 발생한다. arise, 자동사야. happen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게 arouse, 유발하다라는 타동사. rise랑 raise의 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어디서 발생하냐?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어떻게 문제나 상황에 접근할지에 대한. 뭐뭐에 접근하다. 왠지 자동사 같지만 타동사라는 거. 그래서 전치사 to 없이 써야 한다는 걸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 함은 불확실성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역시 리스크를 해결하는 법이 이제 나오고, 항상 해결책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계약하는 것이다. 어떤 측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경험이 갖추어진 수동태 쓰는 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알고 있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간단한 해결책이지. 즉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이 없고 모른다는 게 불확실성인 거야. 그럼 반대로 그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기가 할 필요 없어.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 뭐 쌤도 그래. 쌤도 이 세금 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니까 그걸 어설프게 하는 게 불확실성인 거야. 어설프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돼. 쌤이 그래서 세무사를 고용을 하지.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지가 모르는 거는 남한테 맡겨라. 응? 괜한 불확실성을 떠안고 가지 마라. 잘못하다 큰일 난다. 바로 예시가 나오는 걸로 보니 그 전문장이 주제문임이 더더욱 확실하고, 최소화하기 위해가 엄청 길어. 완전한 문장 앞에 오는 수식어구 중에 투부정사구가 오랜만에 나왔고,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오면 주로 뭐뭐 위해, 거의 한 99%는 뭐뭐 위해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적 위험을 연관된 자본 비용과, 이게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든다는 소리야. 돈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돈? 도구에 드는 돈, 장비에 드는 돈. 뭘 위한?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제작을 위한. 뭐 장비라고 돼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터넷 구축만 해도 마찬가지야. 쌤이 인터넷 구축하려고 막 컴퓨터 몇 대 사고 응? C 언어 배우고 막 이딴 짓을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 고용하면 돼. 간단하지? 제조업자들은 서브 컨트랙이지. 좀 그래서 더 구체적인, 여기 아까 사람을 고용한다 그랬잖아. 이게 더 전문적인 용어야. 하청하다야. 뭐뭐를 하청에게 맡기다. 그래서 생산을 하청에게 맡기는 것이다. 시스템의 주요 요소의 생산을 공급업자들에게 하청 맡기는 것이다. A를 B에게 맡기는 것이다. 어떤 공급업자? 친숙한 공급업자.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이 친숙한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experience드랑 똑같은 단어가 되겠지. 노련한, 경험 있는, 잘하는, 나보다. 이것은 안심시킨다. 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안심시킨다 보다는 여기 해석에는 위험을 덜어준다,
뭐뭐를 뭐뭐로부터 위험 덜어주다, 이렇게 완화시키다, 뭐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 A를 B로부터, 제조업자들을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안심시켜준다. 어떤 재정적 위험? 도구와 장비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 뭐 하기 위한 이러한 요소들. 요소라고 좀 그렇네. 그래. 부품이라고 돼 있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와 도구들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안심시켜준다. 까지가 또 주제가 끝났고, 좀 전에 봤던 글처럼 이 세 문장은 또 번외야. 지극끼리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글이거든. 자, 한번 살펴보자. 또 어떻게 however이 나왔지만 별로 안 중요한 however이라. 너무 늦게 나왔어, 중요하기에는. 하지만 변화, 한 종류의 리스크로부터의 변화, 없애는 것은 의미한다. mean ing,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가 하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야. 그냥 번외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게 또 해결이 되거든, 뒤에서. 예를 들어서 연결어. 하청에 맡기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청에 맡기는 것, 어떤 일을, 부품을 위한, A, B도 안 되는 거야. 하청에 맡기는 것은 둔다. 제조업자들을 입장에, 어떤 입장? 외주업자들에게 의존하는 입장에 둔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이지, 증가시킨다. 자, 이거 별표 3개. 선행사가 아웃사이더즈면 오답으로 그냥 increase가 나오겠지. 근데 오랜만에 한 번 더 쓸게. 계속적 용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법이 있다. 첫째, 제일 흔한 거, that을 못 쓴다는 거. 둘째, 어떨 때는 해석상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더 나을 때가 있고, 셋째, 지금처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가 있고, 이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다. 그리고 이때도 무조건 그리고 그것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있는 이러한 사실은 증가시킨다. 위험을. 어떤 위험? 관련된 위험. 뭐와 관련된 위험? 품질 관리와 관련된 위험. 스케줄링.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정 관리와 관련된 위험. 셋째, 성능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무슨 성능? 최종 시스템의 성능. 근데도 이러한 리스크들은 줄여질 수 있다. 조심스러운 관리를 통해 공급업자의. 그러니 결국은 뒷부분에 however이 나오긴 했지만 외주업자에게 맡기는 게 좋은 해결책이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끝부분은 이게 뭐 주제를 위한 어떤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 3번. 대부분의 믿음들은 다는 아닐지라도 열려있다. 검증의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하고 verification을 검증이라고 할게. 검증의 시험에 열려있다. 그래서 이 검증의 시험이 보다시피 딱 봐도 키워드 느낌 나잖아. 신념, 검증, means signal이고 이제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검증의 테스트, 검증의 시험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시험 될 수 있다. 알아보기 위해. see if 하면 뭐뭐인지 알아보다야. 이게 그냥 보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뒤에 절이 나오면 알아보다. 뭘 알아보기 위해? 이것들이, 이런 심년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이란 네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될 수 있다. 신념들은 옳다고 검증될 수도 있고 그르다고 검증될 수도 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는 편견이지, 그 편견으로 검증해봤자 검증이 안 돼. 반드시 외부에 있다는 것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 번 더 해줄게. 외부에 있는, 그리고 검증도 되고 반증도 된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리고 이제 주제는 끝났고 예시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있다. 믿는, 뭐라고 믿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구가 아니라. 자, 예시가 나오는 거야. For example, 이런 신념이지. 누군가가 믿는 신념이 있는데 이게 검증되거나 반증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Objective criteria. 이거 안 보이네? Objective criteria랑 같은 계열의 단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 지구는 사실 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명사 뒤에 대절이 오지만 완문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거는 위치로 바꿀 수 없다. 여러 번 얘기했지. 아주 중요한 문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지구 믿음, 지구에 대한 신념은 보여질 수 있다. 수동이야. OC라서 투부정사. show도 OOC가 가능하다는 거.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다. 바로 예시가 나왔고, also로 두 번째 예시 쓸 때 also, 두 번째 예시 쓸 때 제일 좋은 거는 similarly야.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신념, 어떤 신념? 내일은 비가 올 거다라는 신념, 마찬가지야. 동격절이니까 잘 기억해. 은 검증될 수 있다. 진실로, 기다림으로써, 내일까지, 그리고 봄으로써, 병렬구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주 단순한 이들이지. 자, 또 내가 이거를 보다시피 묶어놨어. 묶어놓은 건 뭐다? 번외 내용이다. 주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몇 종류의 신념들은 아닐 수도 있다가 그냥 번외로 나온 거야.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막 검증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주제 삼으면 안 돼. 자, 몇몇 종류의 신념들은 검증되질 수가 없다. 진실로, 사실로.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외재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외재적 증거. 너무 머니까 내가 이걸 화면에 옮겨가면서 external evidence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검증이 안 되겠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야. 외재적 증거가 없으면 반드시 또 검증이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신념. 어떤 신념? 지구는 도는 것을 멈출 거라는 신념. 자기의 회전 자전축을 중심으로 1999년쯤에는. 혹은 어떤 신념?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신념.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검증 안 되는 거야. 검증 안 되는 거는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판명이 안 된다는 거지. 참고로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뭐뭐 위해 멈추다. 전혀 다른 뜻이니까 구분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예시 아까 얘기했지. also로 두 번째 예시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건 뭐다? 검증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록 같은 이야기. 형이사학적 신념들,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 이런 것들은 제시한다, 보여준다. 엄청난, 이거 외워야 돼. considerable은 엄청난, considerat은 사려 깊은. 잘 구분해서 외워. 엄청난 어려운 과제를 보여준다. 시작함에 있어서 증거를, 어떤 증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는 증거. 자, 요거 잘 봐야 돼. 이거는 별표 3개. 한 지문에 동격절과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evidence인데 이거는 불합문이란 말이야.
목적어 빠져 있잖아. 이때는 which로 바꿀 수 있어. 이 지문에서 문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 별표 3개 쳤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명사 뒤에 대시 오고 완문이 오면 명사줄이라서 위치가 안 되지만 지금은 불완문이 왔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는 증거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이상학 신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할 때에는 진실 검증으로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실 검증으로서 generate A as B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A를 B로서 만들어내다. 오케이. 자, 3번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4번. 액체는 파괴적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문장이지. 그래서 보자마자 주제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해. 실제로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획기적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진짜로 이 글이 여러 단계를 걸쳐서 설명하기 때문에 순서라고 내가 써놨어. 순서 배열 내기 좋은 지문이지.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 물이 왜 파괴적이야, 그지? 이게 왜 맞는지를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물보라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폼을 물보라 해도 되나? 발포라고 되네. 발포는 스티로폼 하자. 스티로폼. 미안, 물보라 아니었어. 스티로폼 할게. 스티로폼은 부드럽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스티로폼들은 쉽게 압축되기 때문이다. 지금 물이 파괴적이다라는 말하기 전에 스티로폼을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글의 순서지. 만약 너가 스티로폼 위로 점프해 스티로폼 매트리스 위로 뛰어든다면 너는 느낄 것이다. 그것이 휘어지는 것을. 오랜만에 feel 뒤에 오형식 to give 하면 틀리겠지. 지각동사야. feel도. 이 스티로폼이 매트리스 폼이 휘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의 아래에서. 이 give가 휘어지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것도 굉장히 독특해.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폼 얘기하는 것도 특이하고, 액체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즉 compress 되지 않는다. compress가 안 되고 대신에 흐른다. 그래서 이 compress 되지 않는다가 맨 마지막에 incompressibility라는 걸로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 형광펜으로 칠할 거야. 두 가지 단어에다가 다 해야 되거든. flow가 첫 번째, 뭐 생각난 김에 하자. flow가 물의 특징, 그리고 관련되긴 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incompressibility가 두 번째 특징.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물은 파괴적이다. 다시 한번 왜 파괴적인지가 이제 순서대로 나올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야 돼. 너는 본다 이것을 강에서, 혹은 너가 물을 틀 때, 혹은 만약 네가 스푼을 사용한다면 너의 커피를 젓기 위해. 그래서 이제 흐르잖아. 흐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네가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릴 때, 그리고 물을 body of water를 그냥 물이라고 하면 돼. 물에 부딪힐 때, 뛰어내려서 물에 부딪힐 때 물은 흘러야 한다. 너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렇겠지. 그래서 살짝 발을 물에 담그면 어때? 물이 알아서 흘러서 발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갑자기 다이빙을 해. 그러면 그 속도 때문에 물이 흘러서 없어질 시간보다 내 몸이 물에 부딪히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있는 거야. 그때는, 자, 이제 그 설명이 시작돼. 원래는 물이 파괴적이지 않은데 이제부터 파괴적일 거야. 이 흐르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장. 만약 너의 임팩트, 충격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은 흐를 수 없다.
흘러 없어질 수 없다. 충분히 빠르게 어순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물은 너를 때린다. 너를 민다. 너를 미는 힘. This force. 물이 너를 미는 힘. 충분히 못 흘러 없어져 가지고 이 너를 미는 힘. 강조 구문이야. 바로 이러한 힘이다. 너를 밀어내는 힘이다. 아프게 하는 것은 너의 피부를 너가 풀장에 배로 뛰어들 때 그리고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콘크리트에 착륙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뛰어드는 힘이다. 높은 위치에서 뛰어드는 것을 콘크리트로 뛰어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힘이다. 이러한 물의 비압축성도 또한 이유이다. 무슨 이유이냐? 파도가 엄청난 치명적인 힘을 가진 이유이다. 데드도 형용사인데 데들리도 형용사. 얘도 되게 특이하지. 얘도 좀 외워두자. 그리고 쓰나미의 경우에는 그들이 파도가 파괴할 수 있는 이유이다. 건물과 도시들을 뭐 하면서 차들을 요리조리 치고 다니면서 쉽게. 그래서 비압축성. 스티로폼은 꾹 누르면 쑥 이렇게 적어지지만 물은 어때? 물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서 퍼지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안 흘러 퍼지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물은 파괴적이다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17강까지 강의 끝. 수고했어.